누수 지점이 있으면은 그 주위가 더 축축해야 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는 이제 축축한 정도가 전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가 멀긴 하지만 화장실이었는데, 화장실도 팠죠. 그 타일, 바닥 타일 하나 깨가지고 이제 거기를 팠더니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수 임파서블입니다. 오늘은 제가 누수 의뢰를 받고 그 현장을 확인을 해서 결론에 이르기까지 한참을 돌아가지고 헤매서 해결한 그런 현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수 발생했다고 그런 의뢰가 오게 되면은 현장을 확인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언제 누수가 발생하는지, 뭐 항상 발생하는지, 아니면은 물을 많이 쓰는 그 아침 저녁으로 많이 누수가 발생을 하는지, 또는 뭐 비가 오면은 발생을 하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원인이 뭐 상수도냐 하수도냐, 아니면은 뭐 방수층이 깨진 거냐, 또는 이제 뭐 빗물이냐, 이런 것들을 추측을 하고, 그러면 그 후에 이제 뭐 압체크를 한다든지 청음한다든지, 아니면 로프를 타고 내려가면서 그 구조물 같은 걸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면은 그쪽으로 몰아갈 수가 있는데, 몇 달에 걸쳐 가지고 누수가 서서히 발생을 한다. 또 그게 정도가 곰팡이 쓰는 그런 곰팡이가 쓰는데 이게 자꾸 번진다, 이렇게 되면은 원인이 뭔지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 말은 처음에 내가 방향을 어떻게 잡고 뭐 관로 탐지를 할 거냐, 아니면 로프를 타고 볼 거냐, 아니면 작업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음해가지고 이렇게 확인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감하게 됩니다. 저는 그 누수 탐지 의뢰가 오게 되면은 가서 먼저 별침을 보죠. 계량기 별침을 봅니다. 계량기를 잠가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게 상수도 문제 같으면은 전후에 압력차가 있으니까 그 별침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피의 위치가 뭐 하수도에서 가까운 곳이냐, 아니면은 보일러 난방배관 쪽이 가능성이 더 크겠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상수도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30분 동안 그 계량기를 잠가 놓고 봤는데 별침이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층 피해 위치가 난 곳, 이제 그 바로 위에는 방이었는데, 방 쪽에서도 외벽 쪽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보일러 난방배관이 의심이 되죠. 그래서 이제 보일러실에 있는 그 공급하고 환수 배관을 풀어가지고 압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한 1.5km 정도 살짝 떨어지다가 멈추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다가 멈춘다? 그래서 이게 의심은 가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다음 스텝으로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청음기를 가지고 탐지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게 그 소리를 듣는 청음에 관해서는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듣다 보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싶어 가지고 거기를 파기를 했죠. 근데 파기 전에 그 열화상 카메라를 같이 보면서 봤습니다. 왜냐면은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난방 배관을 보게 되면 이게 배관 지나가는 위치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 뜨거운 물이니까 그게 누수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그 주위에 이제 물이 번지니까 그 감지도 일정 부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열화상 카메라를 같이 가지고 팠는데, 근데 파보니까 이제 난방 배관이 굉장히 이게 얕게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물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팠으면 거기가 물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완전히. 그래서 다시 청음을 해봤습니다. 뭐가 잘못됐나 하면서 다시 들어보니까 이게 누수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완전 이 멘붕이 오더라고. 이거 그럼 어디냐? 뭐가 문제냐?
이 처음부터 다시 이게 원인을 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해가 난 곳 1층 천정 위에 바로 위를 파봤더니 이게 보일러 난방 배관 층은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더 깊이 파보니까 이게 그 시다지층이라고 하잖아요. 그 3홀에 있는 곳. 시다지층이 축축하더라고. 그 위에 난방 배관 쪽에 문제가 됐으면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젖어 내려가면서 문제가 됐을 텐데, 이제 위에는 깨끗하고 밑에는 축축하다. 뭘 말하냐? 난방 배관은 아니라는 거죠. 이쯤 되니까 물러설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방은 몇 군데 파놨지 답은 안 나오지. 와, 정말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몇 군데를 뭐 더 팠습니다. 무조건 찾아야 되니까 더 팠죠. 그랬더니 방 전체 시다지층이 동일한 정도로 축축하더라고요. 와, 정말 좀 답답했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어떤 누수 지점이 있으면은 그 주위가 더 축축해야 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는 축축한 정도가 전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가 멀긴 하지만 화장실이었는데, 화장실도 팠죠. 그 타일, 바닥 타일 하나 깨가지고 이제 거기를 팠더니 화장실 시다지층은 더 축축한 거예요. 이 원인이 화장실에서 우리가 사용하면서 그 버린 물이 그 시다지층을 타고 스며들면서 이렇게 그쪽에 그 폭넓게 영향을 줬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거기에 뭐 세탁기도 드럼 세탁기가 있었고, 그 물을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는 그 비용 문제 때문에 전체를 걷어내고 하지는 못했고요. 그 방하고 화장실 경계부 거기에는 이제 슬라브층까지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방수포하고 방수액으로 이제 막았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부터 이제 방으로 들어오는 물기를 이제 차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화장실은 깨고 다시 공사를 하려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그 매지라든지 이런 이제 틈 있는 부분에 그 침투 방수를 하고 임시적으로 좀 그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았죠. 그리고 모니터링을 좀 더 계속 해보고 이제 결론을 내리자 이렇게 하고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에는 그 누수가 그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